자, 먼저 첫 번째 파트로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최적화 모델을 만들려면은 파라메타를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해서 데이터 분할까지는 기존에 했던 거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튜닝 모델을 만들 때 하이퍼 파라메타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하이퍼 파라메타 설정하는 방법을 하고요.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우리가 그리드를 이용을 만들어서 자동화 시켜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 값에 그러니까 옵션을 여러 개 주게 되거든요. 값을 설정해 주게 되고 그 값을 그리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가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이퍼 파라메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또 교차 검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 검증. 그래서 보통 K폴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보통은 이제 10개의 K폴드를 이용해서 10폴드 우리가 방법을 많이 쓰는데 10폴드 이용을 방법을 쓰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고 하이퍼 파라메타까지 설정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는 우리가 연습용으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조금 최소한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돌려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은 K폴드를 한 10폴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튜닝 작업을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플로우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모델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우리 모델을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갖고 오는 거는 우리 초기 모형 만든 거 있었죠? 거기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와서 초기 모형에서 앞으로 가셔서 인스톨 패키지는 우리 필요 없으니까 깔았으니까 라이브러리부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부터 데이터 불러오기, 전처리 작업,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훈련용 테스트까지 여기까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전처리 작업은 이미 우리가 다 해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tidyverse, 그 다음에 tidymodels, 그 다음에 schema, 그 다음에 vrp 모델까지 패키지까지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확인하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작업까지 하고요. 팩터 처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RStudio를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대부분 다 리셋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environment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팩터 변수 처리가 여기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세팅할 때 이게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초기 세팅이 되면 즉 다시 이걸 불러오면은 이게 다시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쭉 이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뱅크TV까지 돼 있죠. 그래서 뮤테이트 팩터 처리까지 해줬네요. 그죠? 해주고요. 그 다음에 str 해줬고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스킴까지 해줬을 거고 그룹 바이 스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베이직 어큐러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 분할을 해줬고요. 그래서 시드 해주고 그 다음에 스플릿 작업을 거쳐서 이 데이터를 스플릿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스플릿 해줬고요. 스플릿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확인해 봤고요. 테스트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 세팅을 해줬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모델 세팅하는 방법을 최적화 모델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니까요. 요거는 지우고요. 우리 다음에 이제 세팅할 부분은 해서 우리 모델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튜닝 모델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모델 만드는 거는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튜닝 모델 만들기부터 우리가 할 텐데 이론적인 모델을 잠깐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게 있는데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우리가 조정해 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초기 모델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는 모델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아규먼트, 인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컴플렉시티라든가 트리 뎁스, 그 다음에 미니멈 n 값 이런 것들을 어느 값이 가장 여기다 세팅해 줬을 때 가장 최적의 적합도가 나오느냐. 적합도라는 거는 모델의 정확도죠. 그걸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코스트 컴플렉시티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갈 겁니다. 트리 뎁스도 그 다음에 미니멈 n 값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우리가 해주려면 수작업으로 해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정확도와 모델의 모델의 이제 그 정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적합한 모델,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려면은 여기 있는 옵션 세트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의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 성능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값들을 일일이 값을 하나씩 부여해 주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화돼서 자동화 시켜주는 작업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튜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파라메타 값입니다. 하이퍼 파라메타 값인데 이 하이퍼 파라메타 값들을 우리가 모델 학습 중에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때, 훈련 모델을 학습할 때 계속 이거를 수작업해 주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모델을 다 돌린 다음에 그 값을 보고 또 세팅을 또 바꿔주고 또 돌리고 세팅 바꿔주고 또 돌리고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튜닝 작업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의 이 파라메타 값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리샘플링 데이터 세트라는 거 필요한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있는 원 데이터를 그냥 계속 집어넣으면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돌릴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리샘플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버피팅이 이제 줄어들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이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자 값들, 옵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어기먼트 인자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이 조정치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하이퍼 파라메타의 값들을 일일이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튜닝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그 코스트 컴플렉시티라는 인자에 튠이라고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러면 뒤에 가면은 이 튠이라는 부분을 튜닝 값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에서 튜닝을 해줬으니까 어떻게 튜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리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격자라고 부르죠. 격자. 이 격자는 다이어리라는 패키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우리가 타이디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깔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패키지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고 했죠. 그 안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코스트 컴플렉시티라는 게 있고요. 트리 뎁스라는 두 가지 인자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트 컴플렉시티를 5개 정도 세팅을 해주고요. 트리 뎁스가 5개라고 하면 우리가 총 25개의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치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값들을 조정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값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 뎁스 값들도 이렇게 조정해주고,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요. 1번 세트.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번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번 5개 세트, 2번 5개 세트. 이렇게 들어가서 총 25개의 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게 돌리게 되면 총 몇 번이 돌아가냐면 총 25번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이 파라메타 값이 25개가, 이 25개의 파라메타 값을 이용해서 정확도가 25개가 나옵니다. 그죠? 각각의 모델들이 돌아가니까. 즉, 여기 보시면 이 하이퍼 파라메타 값 하나하나 세트가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을 한 번씩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줬을 때, 요 값을 세팅해 줬을 때 정확도 값, 모델의 정확도가 나오겠죠. 어큐러시라든가 F1 값, 그 다음에 AUC 값들이 나오는데, 이런 값들을 쭉 비교해서 25개 중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리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드 레귤라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부여해 주고요. 그 밑에 레벨스라는 거를 세팅을 해 주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세팅해 주면 둘 다 5개씩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4, 5 이렇게 해 주면은요. 이게 4개랑 5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각각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축을 해 줘도 됩니다. 네. 대부분은 그리드 레귤라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리드 레귤라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사용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 공부를 더 하시면서 배우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그리드라는 걸 우리는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파라메타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파라메타 값을 일일이 수동으로 작업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튜닝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튜닝을 할지를 튜닝 세트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리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리샘플링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샘플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이 한 개가 있었죠. 그 한 개를 돌리면서 이 파라메타 값만 우리가 바꿔가면서 총 25개를 돌려줍니다. 근데 데이터 세트 하나를 가지고 총 25개를 돌리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데이터 돌리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거치냐면은 리샘플링 작업이라는 걸 또 거칩니다. 리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데이터까지 나누는 건 여태까지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데이터 셋을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면 여기에 값이 있고요. 데이터가 모여져 있고 여기가 모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이거를 아까 전에 튜닝을 하게 되면 25번 튜닝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총 25개 데이터 세트만 갖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너무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또는 과적합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리샘플링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리샘플링 작업하는 방법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K-폴더 방법이라든가 부트스트래핑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샘플링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한 세트로만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 샘플을 좀 더 확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 트레이닝 세트가 있는데 이 트레이닝 세트를 리샘플이라고 해서 샘플을 여러 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사례로 들어가면은 텐폴드 방법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텐폴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텐폴드라고 하면은 10개로 쪼갭니다. 10개를 쪼개서요. 그 중에 9개는 테스팅을 하고 또 그 중에 1개는 어세스먼트, 즉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시간에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훈련이 있고요, 검증이 있고요, 테스팅이 있고 세 가지로 또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홀드아웃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홀드아웃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 하나하고 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 홀드업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쪼개서 하는 방법을 K-폴드 방법, 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럼 데이터 샘플을 나누는데요. 이 데이터 샘플을 또 여러 개를 나눠서 그 중에 또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거, 평가 작업에 들어가는 거를 분리해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데이터 샘플을 우리가 여러 개 많이 구할 수 없으니까요. 구해진 샘플을 이용을 해서 좀 확대 작업을, 샘플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샘플을 만들어서 우리가 훈련을 이제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요 리샘플링 방법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차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교차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쓰는 게 K-폴드 교차 검증입니다. K-폴드 교차 검증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폴드라고 하면은 훈련 세트를 총 10가지의 훈련 세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10가지 중에 9개를 1번부터 만약에 9번까지는 훈련 모델에 사용하고요. 나머지 하나를 테스트할 때 씁니다. 앞에는 이제 검증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서는 이제 그 검증입니다. 요 방법, 여기서 쓰는 겁니다. 9개 쓰고 여기 하나를 쓰고 9개 쓰고 하나를 쓰고 9개 쓰고 하나를 쓰고 다 돌려서 최적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테스트 트레이닝으로 또 나눴죠. 그 중에 최종 결과값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여기서 분석하고 검증할 때 이 방법의 또 단점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훈련 모델을 만들고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하는 모델을 훈련 모델 안에 사용을 하게 되면 훈련 모델 자체가 이 검증하는 데이터에 따라서도 또 얘가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 모델을 할 때는 이걸 다 검증하고 최종 모델이 나오면은 그 중에 베스트 모델을 뽑아서 테스팅 과정을 거쳐서 전체 적합한지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복할 때는 그 두 번째 거, 총 9번째 거를 테스트 모델을 쓰고 나머지를 우리가 훈련 모델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10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차이점이 뭐냐? 이 홀드아웃 교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원 데이터 세트를 훈련 테스트 세트로 나눕니다. 또 더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훈련 세트하고 검증 세트로 나누기는 하는데 보통 검증 세트로 이렇게 잘 나눠지지는 않고 그냥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검증 세트로 주려고 그러면 K-폴드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훈련 세트를 분석할 때 훈련 세트의 파라메타가 아까 전에 5 곱하기 5가 있었죠. 5 곱하기 5 해서 총 25개의 파라메타를 돌리는 겁니다. 즉 훈련 세트 하나를 가지고 파라메타를 5개 반복해 가면서 총 25개를 돌려서 그 중에 베스트 모델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25개죠. 자, 그런데 여기에 10폴드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폴드는 10개죠. 그러면 25개를 요 첫 번째 폴드에 25개, 두 번째 폴드도 25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총 25번 돌려주는데 K 10폴드까지 연결하면 곱하기가 돼서 총 250번을 돌려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여태까지 우리가 기초 모델에서는 한 번 딱 돌려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모델 한 번 훈련한 모델의 값을 가지고 정확도를 예측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총 250번을 돌려서 그 250번 중에 가장 최적화된 적합도가 가장 정확도랑 AUC 값이 가장 높은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정교해지죠. 그죠?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최적화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 3폴드라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게 훈련 데이터입니다. 훈련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훈련 데이터면 이 훈련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번호를 붙여서 10폴드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2개를 갖다가 쓰고요. 하나는 테스트용으로 검증 모델로 쓰고 또 얘를 또 테스트용으로 집어넣고 그다음 훈련 모델로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또 테스트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리절트 모델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리절트 모델을 해서 최종 그리드를 사용한 모델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튠 그리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쭉 모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샘플 방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폴드, 텐폴드 이제 우리가 부르는, 만약에 텐폴드다 그러면 텐폴드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5 곱하기 5, 그렇죠? 5 곱하기 5 매트릭스, 그거를 이제 그리드로 사용할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컨트롤 이제 하게 될 거고, 세이브 뭐 이거를 true로 해주면 요 값들이 이제 쭉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true로 해줘야지 이 값들을 나중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true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값인데, 이 매트릭스 값을 여러 가지 정확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뭘 이용을 해서 이 베스트 모델을 찾아내고 그 값을 저장할 거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ROC, AUC 값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요. 어큐러시도 많이 쓰고 하는데, ROC, 우리가 ROC 커브의 값에 있는 그 에어리어 언더 이제 커브라는 이 값을, AUC 값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값을 기본 세팅으로 해서 해주면은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AUC 값이 가장 최적화된 거를 베스트 모델로 뽑아내는 그 세팅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하던 우리 실습 작업을 지금 이제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튜닝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argu라는 걸 했었죠. argument에서 우리 decision tree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드 값하고 cost complexity, 그 다음에 tree depth, 그 다음에 minimum n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트리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트리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값은 우리 decision 언더바 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기존에는 우리 아무것도 없이 디폴트 값을 썼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ost 언더바 complexity 이 값을 해주는데요. 이 값을 우리가 null 값을 주는 게 아니고 tune으로 주겠습니다. tune 값으로 튜닝한 값을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ee depth를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튜닝 값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됐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요 값입니다. 요 값이 decision tree에 있는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의 값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쓰겠다까지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튜닝 모델을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 튜닝 모델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우리 엔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set 언더바 엔진. 이거는 지난번에 했을 겁니다. 엔진은 우리가 R 파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set 언더바 모드 작업을 해서 우리가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세팅이 끝났으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set 모드에서 2가 빠졌네요. set 모드 다시 세팅을 해 줄게요. 자, 엔진 또 2가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타이핑 오류가 많이 나니까요. 요거 보시고 어디서 타이핑 에러가 난지를 찾아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에러 나는 것의 거의 90%가 타이핑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이렇게 체크해서 찾아가서 에러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리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트리 언더바 모델을 이용해서요.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메인 아규먼트를 지난번에 초기 모델에는 이게 없었죠. 이게 없이 됐었는데 이제는 메인 아규먼트 값에 코스트 컴플렉시티를 튜닝이라는 값으로 쓰겠다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모델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튜닝 모델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이퍼 파라메타 그리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서 튜닝 모델 만들고요. 두 번째는 그리드 모델입니다. 그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그리드를 만들어 주고요. 이 값을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트리 그리드는 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드 언더바 레귤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언더바 컴플렉시티 이 값을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트리 언더바 뎁스 값을 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수 값으로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보실 때 중요한 게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 나중에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튜닝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 처리해서 이렇게 가로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벨스를 해서요. 총 5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세팅할 때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자동으로 이 값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이 모델에서 코스트 컴플렉시티 값을 유연하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도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값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해줘라.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레벨을 5를 만들어 주면은 그 안에 범위 안에서 5개의 지점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또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값에서 내가 임의대로 1, 2, 3, 4, 5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튜닝할 때 이 그리드를 이용할 때 그냥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완전 수동으로 세팅해 주는 방법, 반수동, 반자동 뭐 이렇게 세팅해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양한 모델을 만들면서 그 안에 그리드 세팅하는 방법들을 여러 개를 제가 한번 세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그리드 이제 설정을 했고요. 트리 그리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25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코스트 컴플렉스 값이 총 5개인데 이 5개가 5번 반복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5개가 트리 뎁스 1번에 총 5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또 5번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가서 이제 트리 뎁스 값이 자동으로 맥시멈 값을 총 5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팅을 해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교차 검증 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kfold 값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set seed를 해주고요. 이거를 1, 2, 3으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ank 언더바 우리 fold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템폴더를 할 건지 어떤 값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 fold 언더바 c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트레인 데이터로 해줍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kfold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10폴드로 나눠주는 거는 샘플, 리샘플링은 항상 트레이닝 데이터만 해주는 거지 테스트 데이터는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만 우리 그 리샘플링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요. V는 10폴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 하면은 10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뭐 5개 하면 5개로 나눠지는데 3개로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테스트 작업할 때 이 이 한 번 돌릴 때마다 이 컴퓨터 리소스가 메모리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총 25개를 이미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10폴드까지 하면 아까 전에 250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에는 보통 이제 10폴드 이상, 10폴드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샘플이기 때문에 예제이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세팅해 줬으니까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set seed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뱅크 폴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뱅크 폴드 값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 세트를 또 이렇게 나눠서 3개 폴더로 나눠서 우리가 돼 있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각각 2500개씩 3개 폴더를 만들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템폴드까지 만들었으니까 우리 레시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레시피는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기 모델에 가서요. 다시 모델에서 모델 설정 레시피, 아니 모델 설정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를 그냥 따라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시피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하고 워크플로우까지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K폴드까지 나눴고요. 레시피를 이제 작업을 합니다. 트리 레시피 해주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레시피에다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레시피 퍼스널 론을 작업을 하고, 셋 더미 변수까지 처리해주고요. 예. 요건 우리가, 기초로 할 때, 만들 때 해봤으니까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레시피는 요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썸머리 레시피에서 이렇게 프레딕트하고 아웃컴, 그 다음에 누메릭, 그 다음에 노미널 이렇게 해줬죠. 노미널은 전부 다 더미 변수 처리가 됩니다. 그죠? 되는데 여기 나중에 우리가 K폴드 할 때 이 K폴드에 25개 곱하기 3개 하니까 총 75개가 만들어서 이제 또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 만들어주고 트리 모델, 그 다음에 트리 레시피 이걸 우리가 가서 붙여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만들었던 요 튜닝 모델을 트리 모델로 튜닝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요 값을 갖다가 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그리드라든가 이런 것들 K폴드를 이용해서 뒤에 결과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요거 만든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요 플로우 값들을 연동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트리 모델을 우리가 세팅해서 튜닝 모델 만들어준 트리 모델을 모델에 붙이고 그 다음에 레시피 붙여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놨습니다.